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윤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채팅창 통해서 소통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초록밴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QR코드는 저희가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신 선착순 100분께 저희가 선물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선규 전문가님께서 올해 1분기 테마 리포트를 만들어주셨고요. 이렇게 4가지 테마에 대한 분석 자료집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무료 공개 방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전 8시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공개 방송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한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아주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아주 정말로 열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흥분된 것을 가라앉히고 13시 투자 스쿨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후장 끝나는 순간까지 여러분 절대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시장을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초록밴드! 네, 좋습니다. 국내 시황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오후장 들어오면서 좀 낙폭을 줄이고 이제는 좀 상승 쪽으로 확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시황 짚어주시죠. 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재밌는 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코스피는 지금 갭 상승했어요. 갭 상승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2650포인트 근처까지 아침에는 넘었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2648포인트 이렇게 나오고 있고 27.87포인트가 상승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도 역시 강하게 상승해서 이제 843.9포인트, 즉 17.32포인트가 상승해 있는데, 현재 요 자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가운데에 있던 박스권을 넘어서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오늘과 내일 코스닥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몰릴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피의 수급을 먼저 보도록 하면은요, 강한 외국인과 그다음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매도가 굉장히 강하죠. 마이너스 9,821억 원, 이렇게 지금 거의 조 단위로 지금 팔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거의 그전 근접해 있고, 그다음에 기관과 외국인 현재 쌍끌이 들어가서 기관은 4,292억 원, 그다음에 외국인 5,672억 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강하게 계속 이 쌍끌이로 해가지고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만큼 물량을 넘겨주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위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현재 삼성전자 1.21%, 그리고 SK하이닉스 3.99% 올라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HBM, 즉 고밴드 고대형 메모리에 대한 그 AI 칩에서의 메모리 수요가 있어서 더 많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0.25% 아주 약보합으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3.19% 올라가 있죠. 그리고 또 현대차가 나왔습니다. 0.8%. 최근 들어가지고 현대차 강하게 올라갔고 역대급의 실적을 보이는 가운데 기아차와 함께 상당히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코스닥을 보시면은요, 코스닥의 수급. 자, 여기는 반대로 외국인이 지금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개인은 456억 원 매도, 기관은 1,241억 원을 매도한 반면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1,768억 원을 매수하는, 즉 이제는 외국인이 어느 정도 또 코스닥까지도 이제는 좀 많이 내려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에코프로비움 0.41%, 에코프로가 2.93%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에코프로 2차전지 양극재 관련 종목들은 아직은 조금 이런 정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못한 반면, 이제 여기 보면 HSP 같은 이런 여기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HLB는 약보합에서 0.14%,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약간 좀 약보합세.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AI 온디바이스 AI라든가 이런 시스템 메모리, 그 다음에 비메모리 쪽으로 후공정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여서 HBS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캠 같은 경우도 20.39%, 요건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수급 주체로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를 이어오고 있고 또 섹터별로 본다면 반도체와 2차 전지 모두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시황 자세히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신 초록 밴드 스캔하시면 되고요. 미국 시황과 중국 시황도 알아볼 텐데 연휴 동안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예측을 해주셨던 대로 S&P 500 지수가 5,000선을 넘겼거든요. 미국 시황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미국 시장부터 해서 외국 시장을 한번 봅니다. 미국은 분명히 다 좋은데 지금 뭔가 불안한. 자, 분명히 다 좋은데 뭔가 지금 불안한 자리이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내일 CPI하고 그다음에 근원 CPI에 대한 그 발표가 있어요. 새벽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가기는 가는데 약간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에 정책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 중에 이 정책 담당자가 바뀌면서 경기 부양책을 홍보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3일 연속 해가지고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죠.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금 전부 각각 다르게 움직이는데 다우는 상승했지만 나스닥하고 S&P 500은 지금 하락했죠. 여기 파란 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보시는 거. 요 선이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바로 전 고점입니다. 요 전 고점을 현재 다우는 넘었고 S&P 500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전 고점을 넘어서지 못했죠. 요 위쪽에 아주 얇게 해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지금 있어요. 지금 전 고점에 근접해 있습니다. 16,300포인트. 자, 16,300포인트예요. 나스닥의 전 고점은 16,300포인트대인데 이 자리까지 과연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만약 오늘 그 CPI와 근원 CPI에 관련된 내용들이 잘 받쳐준다 그러면 이 자리를 뚫고 신고가로 올라갈 확률이 있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날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S&P 500은 어쨌든 이 다우를 따라가지고선 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여기에서 지금 위로 해가지고서는 도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빠졌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더 올라가기가 조금 힘든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오늘 미국장 시황 자 보시면은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실적 시즌 내용입니다. 자, 먼데이닷컴부터 해가지고서 이것들이 자 연휴에 나왔었죠. 요게 장전, 그다음에 이쪽은 장후인데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를 비롯해가지고 그다음 카덴스, 그다음에 줌인포,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종목들은 이제 IT 종목들이 많이 떴고, 요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인선 ENT 같은 WM, 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자 그런 폐기물 회사, 그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뭐 이제 ABS 같은 이런 그 렌트카 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있죠. 그디어는 타이어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화요일에 나오는 거 쇼피파이하고 데라덕 요게 지금 특히 중요한 그 AI 특히 이제 그 이런 데이터 센터나 이런 클라우드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 코카콜라 오늘 실적 발표합니다. 바이오젠 역시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헬스케어. 그다음 메리어트는 여러분 다 아시는 호텔이죠. 그다음에 여기 해스브로 자 요거 이제 게임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드 게임이라든가 각종 인형 같은 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다음에 무디스도 있고 조티스는 이제 헬스케어 이런 식으로 아주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장전에 이렇게 발표가 되고 에어비앤비, 업스타트, 그다음 로빈훗 이렇게 해가지고선 또 역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카마이도 역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슬로우 그룹이 이제 우리나라 그 직방 같은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많은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들은 또 다르게 보고 있어요. 개인들 얘기 한번 보죠. 개인. 자 그럼 개인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이게 개인들인데 자 중요한 거 오늘 화요일에 자 인플레이션 레이트 자 여기에서 CPI하고 코어 CPI 즉 근원물에 대한 오늘 발표가 나온다라고 적혀 있죠. 8시 반 즉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 반에 발표가 나옵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똑같은 거 이렇게 쭉 있고 여기에서는 장 전에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쇼피파이부터 해서 이렇게 종목들이 쭉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 여기에 있는 요 종목들 바이오젠부터 해가지고서 뭐 쭉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개인들이 상당히 다른 종목 그리고 더 많은 종목을 주목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자 중국은 여기서 보다시피 3일 연속 이제 올라갔죠. 자 3일 연속 다 올라갔습니다. 샹하이하고 전전하고 지금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과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최소한 이 자리까지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자리를 넘어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요거를 지금 지켜보고 있고 H지수는 여기서 바닥에서 잡아주고서 이제 다시 띵겨 올려줄 것인가? 요걸 지금 보고 있고요. 자, 대만의 각오는 역시 TSMC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중국 시황에서 나온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장 오늘 밤 10시 반에 있을 CPI 지수 발표부터 체크를 해보시면서 쇼피파이 등 코카콜라까지도 우리가 실적 발표까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는 반등세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분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미국과 중국 증시까지 체크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께 저희가 테마 리포트도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초록밴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규 전문가님과 함께 무엇이든 알려주기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무엇이든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질문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를 유튜브에 검색하시고 채팅창 통해서 질문 남겨줘도 좋고요. 저희가 QR코드 통해서 초록밴드에서도 질문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고요. 입장하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요일별로 다른 강의들을 배워보고 있는데 오늘은 또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엔 어떤 강의 해주실까요? 네, 연휴가 있었으니까 일단 월요일 걸 땡겨가지고 보도록 네, 하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 이게 제 모토예요. 자,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항상 월요일에는 뭘 했다? 리스크 관리. 나의 자금에 맞는 투자 전략을 얘기했었죠. 자, 그런 얘기도 했었지만 특히나 중요한 거 이때는 제가 뭘 했다? 네, 외국 사람들 얘기를 많이 했죠. 자, 오늘도 미널비니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크 미널비니 지난주에 봤던 그 아주 미국 전미 2회 챔피언 하셨죠. 자, 2회 챔피언 했던 2회 챔프였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러 가지 기법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해드렸죠. 물론 M자 탈모도 얘기를 했었지만 어쨌든 탈모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아주 힘든 투자 시장입니다. 어쨌든 이 미널비니가 얘기했던 것이 그 5가지 요소, 자, 투자의 5가지 요소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자, 미널비니의 투자 요소 5가지. 자, 최근 들어가지고 나왔던 이 책을 굉장히 여러 권을 썼는데 그 중에 최근에 나온 걸 보면은 자, 첫 번째 트렌드, 추세. 자, 트렌드입니다. 트렌드라 그럽니다. 자, 이거를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응축. 응축은 뭐냐? consolidation. 자, consolidation.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 지표가 응축이 되는 것이 어떤 게 중요한가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돌파, breakthrough라 그럽니다. breakout 혹은 breakthrough라 그러는데 breakout을 어떻게 우리가 잡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죠. 자,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 거래량. 자, 볼륨입니다. 볼륨. 자, 거래량은 얼마나 또 중요한 것이냐? 이것이 어떤 모양으로 가는 게 중요하냐? 이것도 얘기를 했고 다섯 번째 리스크 매니지먼트. 자, RM이라 그러죠. 자, 위험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5가지를 가지고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현재 마크 미널비니는 파워플레이 셋업이라 그럽니다. 파워플레이 기법이라고 해서 이 5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자, 추세, 응축, 돌파, 거래량, 위험 관리 이런 얘기들을 다 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는 지금 현재는 우리는 지금같이 이제 강력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올 경우 국내 같은 경우는 어디를 봐야 되냐? 추세를 봐야 된다. 자, 추세를 잘 봐야 된다.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추세를 봐야 된다. 요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럼 자, 궁금한 거. 그럼 미국장은 뭘 봐야 됩니까?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요. 미국장은 뭘 봐야 돼요? 그랬을 때는 여기서는 뭐를 보느냐? 돌파. 여기서는 우리는 지금 돌파를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는 브레이크스루를 봐야 돼.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럼 왜 이게 국내장하고 미국장 보는 게 왜 다릅니까? 그랬을 때,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국내장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금이 들어와요. 추세는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과열이 되다 못해가지고 약간 오버버트, 쉽게 해서 과매수 구간. 과매수. 오버버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오버버트. 오비라 그래요. 오버바웃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조금 여기서 약간 자금이 빠지더라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개인들이 다시금 한번 들러붙어 가지고 당겨줄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왜? 2650포인트가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여기서 다시금 투심이 살아납니다. 물량, 내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 손실을 봤던 물량들을 전부 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에 넘겨주고 난 다음에 올라가 있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다시 또 개인들은 쳐다본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또 손실을 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 이 추세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요소가 됩니다. 당연히 이것은 단기냐 스윙이냐 장기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 그럼 미국 주식은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자, 아까 보셨죠? 지금 전부 다 자, 3대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꼭대기예요, 꼭대기. 꼭대기가 넘어갔고 아예 자, 다우하고 S&P 500은 어떻게 됐다? 신고가 경신 중. 자,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 2020년부터 21년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느냐? 그때 무서운 게. 자, 어떻게 된 게 신고가가 60번, 70번씩 나왔어. 60에서 70번씩 나왔던 시기. 나온 시기가 바로 이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가 되면은 이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탐욕에 물듭니다. 즉 그리디한다는 얘기죠. 그리디한 상태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는 이 돌파 자리를 이미 넘어가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오히려 여기서는 추세로 봐야 될 것 같지만 추세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전 고점에 대한 돌파. 특히 뭐냐? 나스닥의 전 고점 돌파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점 돌파가 중요하다. 왜? 여기에서 AI하고 그 다음에 기술주들이 가장 모인 게 어디냐? 나스닥에 제일 많이 모여 있죠. 그러면 걔네들이 과연 자금이 끌어모여가지고 그쪽으로 해가지고서는 기관 헤지펀드가 자금을 모았을 때 여기에서 전 고점 마지막 점인 이 나스닥의 이 자리를 돌파할 수 있느냐 없냐가 앞으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매수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서 여기서는 단기로 먹고 나와야 된다. 단기로 먹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두 개가 같이 걸리는 거 거래량은 무조건 조심해서 봐라. 이 두 가지 일단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 미너비니의 파워플레이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 현재로 봐야 되는 거는 추세, 돌파, 그 다음에 거래량 각 장별로 해가지고서 봐야 되는 것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우선 이것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거기서 얘가 기본으로 탑재가 돼 있어야 돼. 위험 관리, 손절, 스탑로스에 대한 그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개인 투자자한테 일단은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사실은 초보 영역이야. 이게. 왜 이게 필요하냐? 자, 기술적 영역이란 자, 제가 항상 얘기하죠. 기본적 분석이 먼저다. 기본적 분석은 먼저다. 근데 우리의 자, 이 개인 투자자들은 뭘 상대하느냐? 제가 항상 먼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자, 비트코인, 비코를 먼저 만나죠. 그리고 또 뭘 만나느냐? 그 다음에 또 자, 소형 테마주, 아주 그냥 그 멸치 마냥 파닥파닥 뛰는 그런 종목들을 고르지 어느 정도 등치 있고 큰 뭐 참치나 뭐 고래 같은 그런 종목을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 기술적 영역에 많이 들어가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는 사는 거를 이 한마디로 매도를 하면서 매매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겪게 되는데 물론 어느 정도는 단계는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서 가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는 기본 혹은 산업적 분석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 상태에서 가야 된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기술적 분석에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수급이거든요. 수급과 심리를 기반으로 한 움직임은
무엇이 좋으냐? 단기간의 급등과 급락을 합니다. 단기간의 변동성. volatility라 그러죠. 자, 이거를 volatility라 그럽니다. volatility. 자, 이거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작은 금액을 가지고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돈을 이제 늘리는 것을 가지고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오늘 갑자기 상한가 가서 30%가 됐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덩치 큰 애가. 자, 437조짜리. 지금 한 440조 넘게 450조라고 했죠. 450조짜리 삼성전자가 30%가 업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서 플러스 얼마냐? 135조가 더 추가되죠. 135조 추가돼서 그러면은 585조짜리가 됐다. 이렇게 올라가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거를 이만큼 끌어올리려 그러면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물론 올릴 수는 있겠죠. 전 국민이 다 빚내고 해가지고 연끌해가지고 땡겨 올리면은야 당연히 이만큼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올라가는 거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 분석에 의존했을 때 이것을 대형주에다가 접목하는 것은 쉽지도 않을 뿐더러 특히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추세에 의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추세, 즉 트렌드에 의한 움직임을 모르는지 모르면은 그야말로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바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 기술적 분석 위주로 가는 분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기본적 분석, 즉 재무제표하고 그다음에 퍼나 PBR 위주, 그다음에 산업적 분석, 앞으로 이 산업이 얼마나 유망할 것인가 이거를 정확히 알고 가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시면은 노란통이 아니에요. 노란통 오면 안 돼요. 궁금하면 초록 밴드. 네,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투자의 대가에 대해서 배워보면서 그 비법들을 배워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말씀해주신 내용들 중에 뭐 국내 장세는 추세를 따라가고 또 미국 장세는 돌파 매매를 좀 보는 것을 강조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전문가님, 그런데 추세와 돌파만큼 중요한 게 거래량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개인 투자자여서 그런지 좀 거래량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고 싶은데,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가 좀 유의미하다라고 알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현재 미널비니가 얘기했던 거는 우선은 그 거래량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3거래일 연속. 자, 3거래일 연속을 해가지고서는 100만 주 이상이 거래가 되는 종목들이 되게 중요하다. 자, 그걸 먼저 봐야 돼요. 3거래일 연속을 했을 때 3거래일 연속 100만 주, 1밀리언. 자, 100만 주 이상 거래가 되는 종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서 보는 게 중요하다. 왜냐? 여기 이 정도 됐으면은 보통 이제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추세가 붙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거래량은 단순하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따로 제가 이 밴드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거래량에 대해서 지금 짧은 시간 동안 다 담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일단은 3거래일 연속에 100만 주 이상의 거래량 정도가 대략적인 지표다라고 알 수가 있겠고, 자세한 그런 지표들은 저희가 초록밴드 통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고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없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께 저희가 이렇게 테마 리포트까지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기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문가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섹터에 대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인데 오늘 배워볼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제가 아주 좋아했다기보다는 제가 직접 몸담았던 섹터고 아주 애증의 섹터이기도 하죠. 신재생 에너지. 자, 여기에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신재생 에너지의 강국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제가 또 경험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한 지는 40년이 지금 넘어가는 분야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대략 1980년대부터 해서. 자, 일단 수력 발전을 제외하고, 자, 태양광과 풍력을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나 태양광과 풍력. 그러나 외국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러냐? 자, 마이크로 하이드롤러지, 즉 소수력 발전이라는 게 또 있어요. 소수력 발전. 자, 요것도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 시작된 지는 대략 한 80년대 정도 해가지고서는 그때부터 해가지고서는 개발이 들어갔었다. 그래서 개념이 잡혀가지고 어느 정도 실증 모델이 나온 건 언제였느냐? 1990년대.
1990년대, 90년대. 자, 이때 처음으로 실증 모델이 나왔어요. 자, 이때 어디서 나왔냐?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자, 북유럽 쪽에서 나왔는데 태양광은 독일. 요거는 독일에서 나오고. 자, 그다음에 풍력은 북유럽, 특히 이제 덴마크 이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잡았죠. 자, 이게 되게 웃기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북유럽에서 자, 햇볕도 안 나고 먹고 살긴 힘들고 정확히 먹고 살긴 잘 먹고 살았어요. 북유럽 복지 선진국이었죠. 그런데 에너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있었고 춥고 이렇게 바람이 많은 지역이었으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춥고 배고픈이 아니죠. 자꾸 입에 붙었네. 자, 춥고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그리고 태양이 잘 나오지 않는 이 지역에서 난방비 특히 전기의 수요가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 독일은 태양광 쪽으로 연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덴마크가 풍력 발전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석 연료를 최대한 안 쓰려고 개발했던 게 바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북유럽 특히 이제 북부 독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덴마크에서는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이게 어느 정도 좀 상용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간 게 언제였냐 하면은 2000년대 후반이에요. 이게 2000년대 후반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상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효율이 얼마였느냐? 12%가 못 넘어가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자, 그래서 가로 세로 1m짜리 요 태양광판에다가 1kW, 1000W, 자, 1000W에 자, 에너지를 이제 태양광 에너지가 들어가 햇빛이 쬐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전력이 얼마냐를 가지고서 이 퍼센트를 냈는데 이게 120W가 안 넘어갔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지금은 상당히 많은 기술 발전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험이 됐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이제 이게 가능해진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됐느냐? 풍력도 역시 마찬가지. 자, 발전기가 너무 빠른 바람의 회전 속도에 발전기가 타지 않는 속도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클러치도 넣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독일하고 덴마크의 두 개의 회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독일은 누가 나왔느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큐셀. 이게 원래 독일 회사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하나솔루션에서 하나 큐셀로 먹었죠. 네. 이게 스토리가 많습니다. 참 기구한 운명인데 참 여기저기 팔려가다 결국은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한 케이스죠. 그다음 누가 있느냐? 그다음에 덴마크 풍력은 누구냐? 웨스테드라고 있어요. 얘네들이 거의 뭐 원조인데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지멘스한테 기술을 뺏깁니다. 지멘스. 그리고 나서 얘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또 G를 주고 이게 어떻게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의 CS 윈드 여기에 등기는 이렇게 아무튼 이게 족보가 좀 복잡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쭉쭉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면 이렇게 진행이 됐던 이 신재생 에너지들이 나중에는 2000년대부터 개화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자 2010년대가 이제 발전기가 되고 이때 당시에 제가 사업을 했죠. 네, 태양광을 들고서 리비아로 자 중동에서 제가 태양광 장사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가 바로 이 2010년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상당히 재미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조금을 줬죠. 당연히 발전 보조금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엔 어땠느냐 생각보다 별로 많이 깔리지가 않았었어요. 깔리지가 않았다. 자, 이 당시에는 별로 깔린 게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보조금을 주더라도 한전이 지금같이 뭐 적자가 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다른 것 때문에 적자가 났겠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갑작스럽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민간이 이제 개입이 하면서 우후죽순으로 이제 태양광과 풍력이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늘고 나가지고서는 이제 그만큼 보조금을 줘야 되는 한전도 상당히 돈을 비싸게 주고 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일단 해드릴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결국은 옛날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공상과학 소설, 게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미래 매체, 영화 같은 데서는 미래 에너지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불어넣어주는 그런 분야로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가 그렇게 갔었고
그 이후에 또 다른 것들 이제 여기에 과연 이제 수소가 들어갈 것인가 아닌 것인가, 수소를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별도로 떼어야 되느냐 할 정도로 이제 수소가 여기 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의 이슈, 지금 현재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이슈는 뭐냐? 생각보다 성장이 더디다. 자, 이게 뭐냐? 이상과 현실이 너무 괴리가 커. 자,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이 너무 괴리가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설치를 해놨는데 생각보다 너무 더운 곳. 자, 너무 더워도 발전이 안 돼. 발전 안 되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바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날이 없어요. 좋은 바람이 없어. 바람 없다. 그러면은 이런 날은 또 발전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에 따라 가지고 제한적인 발전, 여기에 있는 세 번째 제한적인 발전 시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각보다는 더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기존에 있던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발전 사업자, 즉 석탄 화력, 그 다음에 그 LPG 화력, 즉 가스 발전, 석탄, 자 콜파워하고 가스파워하고 요거를 돌리는 민간 컨트랙터들, 즉 전기업자들. 우리나라는 국유지만 외국은 민간이업자가 한다 그랬죠. 이 민간업자들이 이거를 너무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이 알력과 다툼이 있고,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전력망 공유를 안 해요. 전력망 공유 금지. 아주 참 뭐 같죠? 네, 전력망을 공유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왜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깔아놓은 이 전신줄을 타고서는 전기를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 라인은 너희가 깔아가지고 공급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자체적인 알력과 다툼이 가장 큰 원인이 또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그리고 제한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밤에는 발전을 거의 못하죠. 햇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되고, 그다음에 바람이 세거나 바람이 없는 날에는 풍력 발전이 안 되고, 자 소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자 마이크로 하이드로 같은 경우 마이크로 하이드로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너무 출력이 작아가지고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상황이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쭉쭉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신기가 나왔으니 바로 무엇이냐? ESS, 자 에너지 저장 장치죠. 에너지 세이브 앤 스토리지, 스토리지 시스템이죠. 이것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한마디로 배터리, 초대용량 배터리죠. 그 배터리가 나오면서 같이 클 수 있는 그런 분야로서 자리를 잡게 됐는데, 이 ESS가 과연 리튬이온 이외에도 과연 차세대로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들이 어떤 게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하나 솔루션, 지금 다른 거 뭐 OCI라든가 뭐 이런 OCI 홀딩스, 그 이외에도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HD에서 요즘 현대중공업 계열에서도 이제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오르막보다는 내리막이 많다. 자, 현재 가격을 봤을 때 이 자리, 자, 전에 있던 이 자리하고 거의 비슷하죠. 자, 이 자리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자, 이거를 과연 여기서 이제 걸쳐서 넘어가 줄 수 있겠느냐? 자리는 저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 솔루션이 태양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의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다시금 떠오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자체 전력망 생성이 가장 중요하다. 요거를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시면 초록밴드. 네, 오늘의 섹터로서 신재생 에너지 섹터를 배워봤고요. 관련해서 하나솔루션까지 차트 분석 들어봤습니다. 저희 섹터 분석도 실시간으로 초록밴드 통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초록밴드 들어오시는 분들께 이렇게 테마 리포트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 1분기에 유망한 섹터 4가지를 선정해주셨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에 대한 테마 리포트뿐만이 아니라 반도체와 AI 섹터에 대한 분석들까지도 저희가 담아져 있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직접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셨고요. 관련된 테마들에 있어서 어떤 종목들이 유망한지
종목도 5가지씩 담겨져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초록 밴드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히든 종목도 공개를 해드릴 텐데 지난 히든 종목들 수익률은 어땠는지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5입니다. 1월 19일 공략했던 슈프리마 있었고요. 1월 3일에 KLAC도 공략을 했었습니다. 1월 8일 공략했던 성우하이텍은 20% 넘는 수익률을 만들었고요. 1월 22일 공략주였던 펨트로는 반도체 장비주였습니다. 역시나 20% 넘는 수익률을 만들었습니다. 1월 9일 공략했던 엔캠, 2차 전지 전해에 관련된 종목인데요. 오늘도 20%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한 달 만에 60% 넘는 수익률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달 만에 60% 넘는 수익률을 만들 수 있었던 건 저희가 테마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해드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또 어떤 테마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테마 분석부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테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특히나 그 연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미국 장은 돌아갔었는데 미국 내에서의 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역시나 AI였죠. AI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나라는 보안에 관련해 가지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on device AI, 즉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으면서도 기계 자체가 AI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보안이 유지되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계들, 특히나 우리의 갤럭시 S24, 24가 이제 그만큼 히트를 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뜨고 있고 이게 갤럭시 종목, 갤럭시 테마하고도 좀 연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그동안 저가로 들어가 있던 2차 전지 부문, 엔캠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특히 이게 뭐 어떤 게 들어가고 있냐면은 단순한 LFP나 이런 것보다는 그동안 나가지 못했던 리튬이온 배터리, LIB,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그동안 빠져있던 이 자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 리튬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품 가격은 오히려 거기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논리가 발생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생각보다 뜨지 못한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 수소에도 오늘 참 많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거의 전부 전 종목, 중요한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강한 자금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재밌는 거 게임주에도 의외로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개별 종목도로 봤을 때는 또 흥국화재, 그 다음에 HPSP, 자, 그 다음에 여기에 LS, 에코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강한 대금과 그 다음에 그 물량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자, 흥국화재입니다. 장 초반에 상한가를 갔었죠. 저 PBR 관련주에다가 실적이 좋아가지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생각보다 그 보험 쪽에서는 특히 화재니까는 상해 보험 쪽에서는 의외로 그 전체적인 시총 자체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올라가가지고 다시금 여기서 이렇게 점상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최고점 29.89%. 지금은 좀 떨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강하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HPSP. 자, 최근 들어가지고 이 on device AI, 자, on device AI가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 특히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비메모리. 자, 비메모리. 여기에 뜨게 됩니다. 가장 이게 뜨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가 쉬고 있던 이 연휴 중에 ARM이라는 회사 있죠. 자, 여기에 있는 이 ARM이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상장하고 나가지고서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상장했을 때보다 가격이 3배 폭등했어요. 3배 폭등했습니다. 자, 이게 실적 발표하고 나가지고서는 그때부터 해가지고 ARM이 자, AI에 대한 칩 설계, 즉 팹리스로서 앞으로 AI 칩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확 뛰어오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관련 종목들 온디바이스 AI에 관련되어 있는 후공정 패키징 그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소부장 중에서도 특히나 부품하고 장비 관련 종목들이 아주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HPSP도 역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 보셔야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떠오르면서 자 최고점 20.84%. 지금은 더 올라갔습니다. 아마 오늘 잘하면 상한가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또 역시 ARM하고 비슷한 걸로 해서 가온칩스라든가 뭐 이런 종목 가온칩스 같은 이런 그 관련돼 있는 이런 그 설계 관련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여기에 LS 에코 머티리얼, LS 에너지, LS 에코 에너지인데 자, 지금 현재 실적 개선하고 신규 투자 관련돼 있는 그 유치 소식이 지금 나와서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다 최근 며칠 제가 1시간 전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은 신규 소재에도 또 지금 들어간다. 주로 어떤 거에 들어가냐? 히토류인데 특히나 이제 그 페라이트 같은 자석류 한마디로 전기차죠. 전기차 부품으로 아주 중요한 이 자석류에 들어가는 이 부분 이거를 이제 앞으로 개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신규 투자 유치는 앞으로 이런 자석류와 히토류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강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점 현재 20.84%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꾸준하게 자 예전에 LS전선 아시아였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대략 한 7월부터 해가지고선 쭉 해가지고 많은 거래량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테마들 알아봤는데요. 정말 온디바이스 AI와 이 2차 전지는 꺼지지 않는 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가지 테마를 짚어봤는데 전문가님 이 중에서도 좀 더 유망하게 보고 계신 테마들을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온디바이스 AI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애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 삼성전자 특히 갤럭시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더 테마로 보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은 엔비디아나라든가 이쪽으로 연결된 것들은 이미 선반영이 됐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오히려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보고 대신에 그동안 저평가가 돼 있던 애플 그다음에 메타 플랫폼스 이쪽으로 연결돼 있는 것들을 해서 먼저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거는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가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소재 양극재 관련해가지고 하셨던 분들은 그 자금은 진짜 힘들 거고요. 그렇지만 완성품을 만드는 즉 배터리 3대장을 비롯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특히 배터리 만드는 장비 이쪽으로 관련된 종목들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온디바이스 AI와 2차 전지의 강세는 지속이 되겠지만 좀 형태가 바뀌는 쪽으로 강세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기업들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에서도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보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조금 더 강세 테마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초록밴드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질문 주시면 이 중에서도 좀 더 강세를 보여줄 테마들 저희가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님 힌트 주실까요?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자 반도체 소부장 엔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오늘의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요 장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서도 전공정 후공정 뭐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는 후공정 전문입니다. 자 접합 관련돼 있는 후공정 전문이고 여기에는 SK 하이닉스에 최근 들어가지고 납품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SK 하이닉스가 AI 칩에 들어가는 자 고대역 자 HBM이라고 그러죠. 하이밴드 메모리. 자 고대역 메모리 생산하는데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러면 삼성전자는 뒷전을 가야 되냐? 그건 아니고 지금 삼성전자도 생각보다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눈을 어느 정도 돌려서 더 조금 약간은 후발이긴 하지만 더 대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현재 HBM 장비 테마로도 이 종목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 파운드리에서도 지금 현재 수주할 가능성들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소부장이 생각보다는 일본에서 많이 가져왔었죠. 일본이나 한마디로 외국산이었죠. 외국산이었는데 이것들을 국산화율을 높여가는 과정에 있다. 자, 국산화율이 높아지는 과정. 그래서 국산화 달성이 잘 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은 여기 지금 현재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이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아주 주기적으로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뛰어오르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요즘 들어가지고서 봤을 때는 2020년도, 21년도에 이 정도 자금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다시금 이제 12월부터 해가지고서는 강하게 이렇게 자금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가격을 들어 올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자리를 넘어갈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최근 들어온 이 거래량이라든가 혹은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이제 AI로 촉발된 그리고 특히나 AI에 관련되어 있는 AI 메모리 즉 HBM 메모리 관련된 모멘텀으로 봤을 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전에 있던 이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따라서 조금은 더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도 지금 최소한 6월까지는 조금 끌고 가면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 궁금하시면 초록밴드.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이 SK하이닉스와의 납품을 키워가고 있고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서 그 성장성이 조금 더 기대된다는 말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명과 자세한 가격 전략은 QR코드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저희가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초록밴드 입장하셔서 바로 종목명과 함께 자세한 가격 전략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장 코드 없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자세한 설명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가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입장을 하셔서 저희와 함께 24시간 동안 소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되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초록밴드 입장하셔서 저희와 함께 자세한 시황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초록밴드를 새롭게 오픈한 기념으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직접 2024년도 1분기의 유망한 섹터들에 대한 분석 자료집을 준비를 해주셨고요. 여전히 뜨거운 이 반도체와 AI 플랫폼 테마 그리고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에 대한 테마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직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PDF 파일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잠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산업 전반에 대한 분석과 함께 유망한 섹터들과 이 종목들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이런 리포트와 함께 여러분들 인사이트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저희가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장 전에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 중에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래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방송 중에 소통을 하시면서 장 전에 오늘 어떤 섹터들이 좀 강세를 보일지 이런 부분들도 미리 좀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의 물어보기 시간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알아봤고요. 한화솔루션 차트도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온디바이스 AI와 2차 전지, 수소와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온디바이스 AI와 2차 전지주들 앞으로도 강세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떤 섹터와 함께 종목들은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는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SK하이닉스의 납품을 확대하고 있는 후공정 전문 기업이고요.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엮이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명과 함께 가격 전략은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